안녕하세요. IB 케미스트리 강사 류시영입니다. 오늘 챕터 1 스토이키오메트릭 릴레이션십 계속 연결 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부분 솔루션 파트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케미컬 이퀘이션 주었을 때 몰, 리미팅 리에이전트 그것도 했었고 가스 파티클에 대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계산 방법도 공부했었죠. 오늘은 이제 솔루션에 대한 걸 살펴볼 텐데요. 일단 솔루션은 누구랑 누구가 같이 섞여 있는가? 솔루션은 이그샘플 생각해 볼까요? 이그샘플로는 NaCl 소금물 같은 거. 소금물은 물은 대표적인 솔루션의 이그샘플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소금물은 이게 솔루션인데 솔루트랑 솔벤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금물인 경우에는 솔루트가 소금이 되고 솔벤트가 물이 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솔루트는 뭐고 솔벤트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솔루트는 솔리드고 솔벤트는 리퀴드예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꾸 이 inappropriate한 example인 것 같긴 하지만 술인 경우에 마시는 알코올인 경우에 에탄올과 워터가 섞인 거라 그랬죠. 걔도 솔루션이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는 에탄올도 리퀴드고 워터도 리퀴드예요. 이게 스테이트가 같은 경우인데 솔루션이 됐죠. 그럴 때는 어떻게 솔루트랑 솔벤트를 적용시킬 것인가? 솔루트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냐면은 small amount라서 dissolved 되는 거를 솔루트라고 하고요. 솔벤트는 large amount라서 dissolving 하는 거. 얘를 솔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 정도에서는 대부분의 솔벤트가 워터가 되죠. 사실 케미컬 리액션은 워터가 아닌 경우에 많이 일어나는데 솔벤트가 워터가 아닌 경우에 더 많이 일어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솔벤트가 워터인 경우를 대부분 보고 있어요. 솔벤트가 워터인 경우를 aqueous solu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테이트 나타낼 때 괄호하고 AQ 이렇게 나타내면 aqueous solution 물에 녹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지금 물이 이만큼 있는데 소금을 녹인다고 해봅시다. 소금을 녹입니다. 소금을 녹이는데 한 스푼 정도 넣었어요. 잘 녹겠죠? 잘 녹았어요. 그 다음에 3스푼 정도 넣었는데 이번에는 왠지 느낌상 이게 더 이상 녹을 것 같지가 않아요. 첫 번째 상태랑 두 번째 상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첫 번째 스테이트를 어떤 스테이트라고 그러냐 unsaturated solution이라고 그러죠. unsaturated solution. 그 다음에 이렇게 솔벤트 이 경우에 물이 솔벤트가 솔루트를 맥시멈 어마운트까지 녹이고 있을 때 그 솔루빌러티라고 하는데 맥시멈 솔루빌러티만큼 내가 솔루트를 컨테인하고 있을 때 그거를 saturated solution이라고 합니다. maximum amount of solute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걸 saturated solution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숟가락 넣었을 때 이미 이렇게 maximum amount인데 내가 잠깐 뜨겁게 해가지고 억지로 한 알갱이 정도 더 녹였어요. 이 경우를 이제 super saturated라고 얘기해요. solu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saturated, unsaturated를 concentration이랑 바로 연관 지을 수가 있는가? 보통 학생들이 만약에 내가 saturated solution은 concentrated 된 거다. 이거 똑같은 말일까? unsaturated solution은 dilute한 거다. 똑같은 말일까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같이 연관된 패러럴한 선상에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금인 경우에는 이런데 설탕이에요. 설탕인 경우에는
물을 잘 안 녹죠. 요만큼만 녹여도 saturated예요. 그렇지만 이 경우를 concentrated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농도가 높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경우는 dilute한 솔루션인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aturated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concentrated, diluted 되어 있다는 거를 saturated 요 용어랑 같은 선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 saturated 솔루션을 concentrated 솔루션이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 이해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concentration을 concentrated 되어 있다, dilute 되어 있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정확하게 수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concentration, 농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램, 솔루트 그램 퍼 뭐 cm 큐브, 솔벤트의 볼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IB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몰레러티를 사용하는 것이죠. 몰레러티는 concentration을 나타낼 수 있는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몰레러티를 쓰는데 몰레러티 어떻게 하냐? 몰 of solute over 볼륨 of 솔벤트만의 볼륨이 아니라 솔루션 전체의 볼륨이 들어간다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mole over unit은 dm 큐브, cm 큐브가 아니라 dm 큐브를 써야 돼요. 요거 mole times dm-3로 쓰고요. SAT나 AB에서는 요거를 large m으로 abbreviation 많이 해서 쓰고 학교 선생님이 혹시 이렇게 쓸지도 몰라요. 저도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이거 다 쓰기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만 large m은 IBA 노테이션 방법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랩 레포트를 쓰거나 실제 시험을 쓸 때는 mole times dm-3 요거를 쓰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arge m으로 많이 abbreviation 되고 뭐 이거 이외에도 concentration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요거 연습을 좀 해볼게요. 계산하는 거 책으로 가봅시다. 책으로 가서 1.34 문제 보이시죠? 1.34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4에 NaOH가 있는데 dissolved in water 됐대요. NaOH만도 보면 그냥 하얀색 타블렛이거든요. 요게 물이 이렇게 있고 하얀색 타블렛인 NaOH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얘를 10.00g을 쓸 거래요. 그러면 NaOH가 지금 솔루트가 되겠고 물이 지금 솔벤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이를 섞으면은 이제 NaOH가 지금 내가 시커멓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dissolve 돼서 dissolve 된 다음에 dissociate 돼서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워터랑 똑같은 상태 지금 NaOH aqueous 솔루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러니까 워터 H2O 몰리큘 있고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아이온으로 이렇게 디소시에이트 되어 있는 경우예요. 상태예요. 이걸 지금 200.0 cm3를 쓰고 싶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요 컨센트레이션을 mol per dm 큐브 그리고 gram per dm 큐브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풀어봐 볼게요. 일단 몰 그러면 NaOH 10g을 몰수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에 맨 거의 초반에 했던 몰 그램 바꾸고 뭐 이런 거는 진짜 스토이키오메트리뿐만 아니라 모든 챕터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연습 많이 했을 거니까 좀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NA 피리어딕 테이블 보면 22.999 5, 16, 1.01 이렇게 되죠. 10.0 디바이드 바이 저거 다 더한 거 해주면 2.5가 나오네요. 2.5 몰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몰 퍼 dm 큐브로 써보시오. 그런 경우에는 2.5 몰 퍼 dm 큐브
지금 200cm3인데 그걸 dm3로 고치면 0.2가 되겠죠? 00 몰 per dm3. 숫자끼리 계산해주면 2.5 디바이드 바이 0.2 12.5가 되겠습니다. 12.5 몰 per dm3.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컨센트레이션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gram per dm3 이런 것도 이거 컨센트레이션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계셔야 돼요. gram은 몰로 굳이 바꿀 필요 없이 10.00 그대로 쓰고 dm3 0.200 해가지고 이것도 계산기로 해보면 50.0 gram per dm3가 되겠구나. 이런 것도 컨센트레이션 나타내는 방법이지만 우린 대부분은 몰 per dm3를 많이 볼 것이다. 몰레러티를 많이 볼 것이라는 것.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를 보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 문제 풀 때 계산기에 요거 10을 넣어야 되는데 몰 per dm3 할 때 10을 넣어야 되는데 100을 넣어버렸어요. 이게 2.5가 아니라 0.25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요거 0.25로 가져가야 되는데 2.5로 가져가서 소수점이 하나 더 뒤로 가버렸어요. 답이 1.25가 됩니다. 1.25가 됩니다. 다시 계산해볼까요? 0.25 디바이드 바이 0.2 네, 1.25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책의 문제 중에 1.35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Cl 액큐어스 솔루션을 가지고 있대요. HCl 액큐어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파티클러 HCl 지금 솔루트로 있다는 거죠. 얘가 지금 50.0 cm3입니다. 그리고 얘의 컨센트레이션이 2몰 per dm3, 2 라지 m으로 쓸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컨센트레이션 몰레러티는 몰 per 볼륨이다. 이렇게 나타낸다. 근데 이때의 몰은 솔루트의 몰이고 볼륨은 솔루션 전체의 볼륨이다. 지금 주어진 게 그러니까 요거랑 요게 주어져 있고 몰 오브 솔루트를 구하라는 게 문제이죠. 각각 집어넣어 보도록 해봅시다. 플러그인 해봅시다. E equals to 볼륨이 cm3인데 dm3로 고쳐야 돼요. 50을 1000으로 나눠야 돼요. 0.05가 되겠죠. 분의 x 그 몰 수는 0.05 타임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1몰의 솔루트가 필요하겠구나. 또 다른 거 문제 하나 넣어볼게요. 사실은 CaCO3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거 즐겨 쓰는 문제라고 했죠. CaCO3를 물에 넣는다고 해봅시다. 근데 사실은 CaCO3는 물에 녹지 않아요. 슬프게. 근데 얘 물에 녹는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내가 CaCO3 0.2 라지엠 250 cm3를 만들고 싶다고 해봅시다. 250 cm3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 그러면 CaCO3 솔리드 몇 그램이 필요할까요? 라는 문제. 그럼 이 솔루트의 일단 얘가 솔루트가 되는데 솔루트의 몰수 먼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컨센트레이션은 몰 오버 볼륨이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거 몰 0.2 equals to 솔루트의 몰수나 지금 모르고 볼륨 0.250 그럼 몰수는 두 개 곱해주면 0.25 times 0.2 0.05가 되네요. 0.05 몰이구나. 0.05 몰이 필요하네. 그럼 얘 지금 매스로 고쳐주려면은 몰라 매스로 곱해주면 되죠. 몰라 매스 데시멀 플레이세스 무시하고 나면 무시를 살짝 하고 간단히 계산해주면 이 경우에 지금 100입니다. 그래서 5g의 CaCO3가 필요하구나. 이거 선생님 만약에 솔루션 만들려고 하면 나 밸런스에다가 5g을 메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물어봤을 때 의외로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았어요. DP1이면 사실 괜찮습니다. 아직 배우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괜찮습니다. 근데 DP2인데
이 문제에 대답을 하지 못한 학생이 많아서 좀 놀랐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0.1 mol per dm 큐브 NaOH aqueous solution 250 cm 큐브를 how to prepare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스텝을 describe 해보시오 라는 문제. 이거 사실 또 페이퍼에 나왔었어요. 페이퍼 2인가 3에 나왔었어요. describe 해보라는 거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놓치지 말아야지 케미스트리 7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꾸 패스트 페이퍼 푸는 거 연습하고 막 리뷰를 해서 높은 점수 당연히 갈 수 있지만 7점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 실험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실험 관련된 문제를 그리고 맞추려면 실제로 학생이 이걸 내가 내용을 공부할 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약간 뭐 실험적인 스텝이 그려진다든지 fully understand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사실 조금 만약에 패스트 페이퍼만 푼다든지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면 놓칠 수도 있는 문제였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이거 완전 근데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럼 필요한 어페러터스 일단 뭘까요? 당연히 NaOH 타블렛 필요하겠고 요거 솔리드 실제로 그 알갱이처럼 있어요. 그리고 얘가 눅눅하면 안 되는데 눅눅해져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왜냐면 얘가 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아직은 몰라도 괜찮고 그 다음에 디스틸드 워터 당연히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뭐 무게 재야 될 것 같으니까 뭐 밸런스 일렉트리컬 밸런스 필요하겠고 그리고 뭐 비커를 얘기한다든지 메저링 실린더를 얘기한다든지 피펫을 얘기한다든지 다 틀렸어요. 안 돼요. 얘를 만들 때는 뭐를 써야 되죠? 볼륨메트릭 플라스크 요렇게 생긴 아이 볼륨메트릭 플라스크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실험실에 볼 때 볼륨메트릭 피펫도 있고 메저링 피펫도 있어요. 볼륨메트릭이랑 메저링의 뜻 차이가 뭐냐면 메저링은 피펫 같은 거 그리기가 너무나 힘든데 메저링은 이 모든 이게 이렇게 눈금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10cm 큐브도 내가 메저할 수 있고 뭐 11cm 큐브도 메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피펫으로. 근데 볼륨메트릭은 10cm 큐브짜리 피펫이다. 그럼 10에만 딱 표시돼 있고 뭐 250은 너무 크겠다. 5cm 큐브짜리 피펫이다. 그러면 5cm 큐브에 네 원하는 데만 딱 그 눈금에 표시되어 있는 거라 가지고 그 볼륨만 메저할 수 있는 거 볼륨메트릭 피펫이라 그래요. 자, 볼륨메트릭 플라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 실험실에 보면은 50cm 큐브짜리 볼륨메트릭 플라스크, 뭐 100cm 큐브짜리 볼륨메트릭 플라스크, 그다음에 250짜리 볼륨메트릭 플라스크 뭐 이렇게 종류별로 있을 거예요. 나 근데 지금 250cm 큐브를 선생님 만들려고 그러니까 250cm 큐브짜리 볼륨메트릭 플라스크를 실험실에 찾아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계산을 해봅시다. concentration은 mole over volume이라 그랬어요. concentration 나 지금 원하는 게 0.1이래요. mole over volume dm큐브로 고치면 0.25가 되죠. 그럼 몰 수 계산하면 두 개 곱해야 되니까 0.025몰이 NaOH를 프리페어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일단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0.25몰, 0.025몰은 근데 메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얘를 메저를 하려면은 우리 메저를 할 수 있는 매스로 바꿔봅시다. 매스로 바꾸면 NaOH가 대략 40의 몰리큘러 웨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40으로 곱해주면 1g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안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시저를 설명하기 위해 1g을
밸런스에 재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1g을 이 볼유메트릭 플라스크에 add 합니다. 1g을 1g의 NaOH를 add to the volumetric flask, add into the volumetric flask 합니다. 그리고 add distilled water to the 마크된 부분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distilled water를 채워야 돼요. not to the neck, neck 전까지만 워터를 일단 넣어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completely dissolve 하기 위해서. 물이 만약에 요 얇은 데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 막 흔들기 힘들겠죠. 일단 요 퉁퉁한 부분까지, 넓은 부분까지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1g of NaOH를 completely dissolve 시킨다. 그리고 나서 add water to till 마크된 부분까지 워터를 add 한다. 메니스커스 따져가지고 워터를 여기 딱 마크가 여기 돼 있다 그러면 워터 요렇게 되면 안 되죠. 요것도 아니죠. 이렇게 된 것도 요렇게 돼야 됩니다. 메니스커스 된 부분 요렇게 되게까지 add water 해준다. 그리고 뭐 캡으로 닫아준다. 뭐 이렇게 요 프로시저를 설명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의외로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 뭐 계산하는 거에 너무 집중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빠뜨리고 공부를 하셨는 것 같아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보통 실험실에서 볼륨 메저를 할 때 비커나 메저링 실린더가 제일 편하게 쓰죠. 사실 편한데 볼유메트릭 플라스크를 써야 되는 것일까요? 왜 비커나 메저링 실린더 쓰면 안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 uncertainty가 얘가 훨씬 낫습니다. 볼유메트릭 플라스크가 가장 정확한 도구라는 거죠. 어페러터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너무나 중요해요. 이 250cm3가 솔벤트만의 볼륨이 아니라 솔루션 전체의 볼륨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비커나 메저링 실린더를 이용해서 워터의 볼륨을 당연히 뭐 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는 솔벤트만의 볼륨이 되겠죠. 솔루션 전체의 볼륨이 아니라. 근데 이거 볼유메트릭 플라스크를 써야지 솔루션 전체의 볼륨이 250이 딱 되는 거 메저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장점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정확한 컨센트레이션을 가지는 솔루션을 프리페어하기 위해서는 볼유메트릭 플라스크가 필요하다 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솔루션의 컨셉, 솔루션은 어떤 것이다, 뭐 솔루트랑 솔벤트로 되어 있는 것이고 컨센트레이션은 무엇이다, 컨센트레이션에 관련된 기본 계산들, 이거 뭐 몇 그램의 솔루트가 필요하고 이런 거는 기본 계산들이에요. 기본 계산들이랑 실험에 관련된 거, 이거 사실은 제가 수년을, 굉장히 오랜 년을 데이터베이스를 했을 때 2번 나온 것 같아요. 실험 관련된 게 디스크라이브 하시오라는 문제랑 왜 비커나 메저링 실린더가 아니라 볼유메트릭 플라스크를 써야 될까라는 거 문제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통틀어서 2번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이것도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고 학교에서 실험할 때도 그러니까 다 좀 내가 뭔가 이거 뭐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뜻이니까 어떻게 저한테 여쭤보신다든지 아니면 구글을 찾아본다든지 해서 반드시 모든 스텝을 여러분들이 하는 실험만이라도 모든 스텝을 이해하면서 좀 하시도록 하면 철저히 더 준비하는데 더 훨씬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복습해 주시고요. 솔루션 파트 다음 강의에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